지난주에 잘 못했던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3주차, 4주차 때는 얘기했던 것처럼 중학교 교육과정, 그 다음에 중학교 교과서 이거를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물리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보기는 어려운데 약간 요약본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속에서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볼 때, 처음에, 물론 이제 자기가 교과서나 교육과정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 정리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수행하는 거에 앞서서 먼저 이거를 개요처럼 보는 방법이 있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빠르게 리뷰하는 과정으로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전기화자기, 그럼 이제 중학교 때 전기화자기, 초등학교 때 전기화자기, 대학교 때 전기화자기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런 연속선상에서 보는 것들도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보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살펴보고 이 강의를 듣고 중학교 해당 단원의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림처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림처럼 그린다라고 하는 거를 개념도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과학교육론 또 물리교과 교육론 이런데 시간에 배웠던 개념도하고는 좀 개념도에 의해서 맞추려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샘플을 올려놓긴 할 텐데, 개념도 또는 마인드맵, 어쨌든 그림으로써 이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설이 좀 길었네요. 전기와 자기,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와 있는데, 알다시피 전기와 자기가 중학교 학생들한테도 어렵고 전체 물리단원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전기와 자기입니다. 과학 중에서 물리가 제일 어렵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전기와 자기가 과학 중에서 제일 어려운 단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기와 자기의 내용에 줄이는 요소로 많이 교육과정에서의 내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전기자기 교육과정에 뭐라고 써있냐? 이 단원에서는 물체가 대전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고요. 대전. 그리고 정전기 유도 현상을 관찰하고 원자 모형으로 전기 현상을 설명해서 우리 주변의 전기와 자기 현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도록 한다. 그 다음에 전기회로에서 전압의 일정 흐름을 만드는 전압의 역할, 그리고 전압과 저항, 전류 사이의 관계, 오의 법칙이겠죠. 추론하도록 한다.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설명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성취 기준은 모두 몇 개가 제시되어 있냐면은, 여기 이 페이지에 3개하고 다음 페이지 하나에서 모두 4개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취 기준, 물체가 대전되는 현상이나 정전기 유도를 관찰하고 그 과정을 전기력과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전기력과 원자 모형을 가지고 뭘 설명하냐? 대전, 그리고 정전기 유도를 설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기회로에서 전지의 전압이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하여 전류를 형성함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설명하라는 거고, 관계가 아니라 전압 이해하고 전류도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저항, 전류, 전압 사이의 관계를 실험을 통해 이해하니까 실험을 수행하고요. 일상생활에서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쓰임새를 조사하여 비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임새를 조사해 비교하라는 거지 계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전류의 자기작용을 관찰하고 자기장 안에 놓인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용에서 전동기의 원리 설명하는 거. 그래서 탐구활동으로는 마찰전기로 정전기 유전상 실험하는 거, 저항전류 전압 사이의 관계, 전류가 흐르는 자기장 관찰, 간의 전동기 만들기,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성취기준의 세서를 보면 저항의 연결에 관한 계산과 혼합 연결은 다르지 않는다. 저항의 연결에 대한 계산, 즉 뭐냐면 직렬 연결할 때 합성 저항 구하는 거, 병렬 저항할 때 합성 저항 구하는 거, 그런 거 다루지 말라는 거였어요. 혼합 연결 다루지 않는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혼합 연결 다루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에 나온 게 아니라 교육과정 해설서에 나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7차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혼합 연결이 나왔어요.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같이 나와 있는 게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어렵다 그래서 혼합연구를 다루지 않고 계속 해오다가 또 2015에서 어렵다 그래서 아예 저항연구를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일상생활에서 저항이 직렬, 병렬 연결되는 경우가 이렇게 또 자세한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특히 그 우리가 백열전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도 합니다. 자, 내용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화자기 내용이 오른쪽에 이 차가 계속 거슬리네. 얘를 조금 내려놓고 놔둡시다. 자, 요 페이지만 보도록 하세요. 도비라 나와 있고 중단원 도입 나와 있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정전기 발생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력에 대해서 밑에 실험으로 밀거나 잡아당긴다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고, 이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여기서의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전하를 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찰 전기 설명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기를 띠는 과정, 전하가 어떻게 이동해서 전기를 띠는지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 유도, 문지르지 않아도 전기를 띠는 과정에 대해서 정전기 유동 나오고, 관련된 요 위에 나와 있는 요 활동에 대해서 밑에 그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모든 교육과정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검정기를 위해서 정전기를 설명하는 실험을 수행하고 그 실험의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던 내용이니까 아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 즉, 그, 이 전기 회로에 대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실험들이 나오는 건데,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마찰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전하를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동을 했을 때 전구에 불이 켜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불이 계속 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지에 불이 계속 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쪽에 전하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죠. 즉 뭐냐면은 전지의 전압이 여기 성취 기준에서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하는 그게 바로 전압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류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전자가 움직이는 것을 이제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고 뭐 단위 나오고 뭐 이런 전류 방향, 전자 이동 방향 다르다는 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으로서 전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로 모형을 가지고 그 전압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를 모형으로 표현하기라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전압과 전류의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게임 형태의 역할놀이 활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별로 정의 특별한 관계로서 실험을 통해서 하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수행합니다. 실험을 뭐 잘 아는 것처럼 전류계 전압계 하는데 이 교과서는 특이하게 이제는 전류계 전압계를 디지털 전류계 전압계를 사용합니다. 디지털로 사용하니까 연결만 하면 되고 눈 꾸미는 방법 몰라도 되죠. 뭐 사실은 이제 눈 꾸미는 방법 아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교과서에서 그런 내용을 뺐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 저항이 클 때 작을 때 전압과 전류의 관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오메 법칙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항의 연결 얘기가 나오는데 저항의 연결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고 계산하는 걸 다루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각각의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성취 기준에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의 쓰임새를 조사해 비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조사하고 비교하는 활동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각각의 예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으로 자기 부분이 나오는데 자기 부분은 약간 좀 그 양이 좀 적게 나와 있습니다. 저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처음에 그 성취 기준에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전류의 자기작용 관찰하는 내용이 있고요. 탐구 활동에는 자기장 관찰하기가 있잖아요. 역시 전류가 자기장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들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웨르스테드 얘기를 과학사 얘기를 살짝 도입을 했고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의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는 그 원래 그 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 다음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다음에 코일에 의한 자기장 이런 과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 모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코일 주의 자기장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실험 장치를 꾸려서 나침반의 바늘이 여기 있는 요 그림처럼 이렇게 바뀌는 걸 관찰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탐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와 자기가 만드는 힘이라고 해서 간이 전동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이게 이름이 뭐 이제 전자기력 실험장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전자기 근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기 근해라고 부르네요. 자기장 안에서 코일이 어떻게 힘을 받는지 그 전류 흘려주면은 여기 속에서 이게 나거나 들어가거나 하는 힘을 받는 거를 해보기 실험을 하고요. 그거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그 힘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해서 그거를 그림으로써 각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간이전동기 만들기 활동이 나와 있죠. 간이전동기 만들기는 예전에 초등학교에서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중학교에서 늘 나오기도 했었고, 지금 임용고사에서 시험을 수행하는 곳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몇 군데가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그 시험이 도입됐을 때 첫 번째 그 시험이 바로 전동기 만들기였어요. 그래서 전동기가 돌아가면 합격, 안 돌아가면은 탈락, 뭐 이렇게 되긴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뭐 그 한두 번쯤 만들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만들고 그 다음에 왜 돌아가는지 원리 설명하고 전동기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설명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흐름들을 거의 따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와 자기 단원이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으로 넘어가면은, 좀 빨리빨리 가니까 좀, 편한데. 자, 3학년에는 물리단원이 역시 두 개가 있습니다. 매 단원이 두 개의 물리단원이 있는데, 첫 번째 운동과 에너지 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개가 연속성상에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쪼개는 것이 저는 교육과정을 왜 이렇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운동과 에너지란 단어는 힘과 운동 예전에 그렇게 돼 있었고, 그러니까 1학년 때 힘과 운동을 배우고 3학년 때 에너지를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3학년 때 일과 에너지를 배웠거든요. 근데 그 어렵다 그래서 운동을 떼가지고 3학년 쪽으로 보낸 거였습니다. 그것도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내용의 구성이 바뀌었는지 아까가 아니라 전에 그 상 구하는 과정에서 평면거울, 볼록거울, 오목거울, 볼록렌즈, 오목렌즈에서 2007년 개정 교육을 시작했다가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평면거울과 볼록거울만 했었고 다시 2009에서는 그랬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평면거울만 남게 돼 있었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점점 축소가 되고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방향으로 학습량 적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양을 줄이거나 내용의 수준을 낮추는 것도 있고 또 학습하는 학년을 위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보다 이게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3학년으로 올라온 것이 언젠지 그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운동과 에너지, 이 단원에서는 등석 운동과 자연학화 운동의 차이점과 운동과 에너지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여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운동과 에너지에 대하여 호기심과 흥미를 갖도록 한다. 과학적 일의 개념을 통해서 중력에 의한 일과 중력에 대한 일을
정량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정량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니까 뭔가 계산하고 식이 나오고 그런 거겠죠. 그리고 중력에 의한이라고 중력에 대한 일이라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취 기준으로 나타나 있는 거 세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 거리, 시간 속력의 관계를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등속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라라는 게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을 분석해서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가 일정하다.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가 뭐예요? 가속도죠. 근데 가속도란 말을 사용을 하진 않고, 그러니까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개념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일의 의미를 알고, 일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자연낙하는 물체 운동에서 중력이 한 일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다. 일과 에너지의 관계의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탐구 활동은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낙하 운동에서 질량이 다른 여러 가지 물체의 시간과 속력 변화의 관계에 비교하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개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겠죠.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예조사하기라는 두 가지 탐구 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취 기준 해설에 조금 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중력가속도 상수라는 말을 도입을 했어요. 중력가속도 상수가 9.8인 것을 소개하고 그걸 통해서 중력의 크기로서 9.8 곱하기 m 질량이죠.를 도입한다. 이를 이용해서 그 성취 기준 세 번째에 있는 중력에 의한 물체 위치 에너지식 9.8mh가 중력에 대하여 한 일임을 다룬다. 그러니까 요거를 받아가지고 설명하라는 거죠. 다음에 일의 개념을 이용하여 중력에 의한 일과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을 정량적으로 도입한다. 이 뭐 성식 기준 그대로죠. 일의 원리, 도구의 사용은 다르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도르래, 지뢰, 빗면, 그 다음에 축바퀴 이런 거 문제도 많이 풀어봤을 텐데 특히 움직도르래 그거를 여기선 다루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안 다루면은 고등학교에서 다뤄야 되는데 고등학교에서 다루는지 이게 빠진 거를 에 대해서 어딘가를 넣어야 되는데 그 빠진 만큼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일이 운동 에너지이고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이 위치 에너지임을 정렬해서 잘한다. 그러니까 중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로 나타나고 중력에 대하여 일을 하면 그게 위치 에너지로 저장된다라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에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중력이 잡아당겨. 그래 떨어져. 그러면 이 물체는 무슨 에너지를 가져요? 운동 에너지를 갖죠. 땅에 있는 물체를 내가 들어 올려요. 중력에 대해서 힘을 줘서 들어 올리죠. 그것이 위 물체 위치 에너지로 저장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교사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그 등속운동, 자연학화 운동의 차이점 학습에서는 공기의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 운동 데이터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게 하는 활동을 통해서 차이점을 알아내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라면 참 웃기긴 하지만 이거는 실제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제시해주고 분석하도록 하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 물체 자연학화 운동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크기, 물체 이동 거리를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하도록 하여 일의 의미와 일과 인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실험 동안 관련 동영상을 활용하여 자연학화 운동에서 물체의 종류나 무게에 상관없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함을 지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20분 가까이 됐으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